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두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를 공부했고요. 그 전 시간에 이제 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과 직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게 있을까? 요걸 고민하면서도요. 특별히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구한 방법을 아는데 이 점과 직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리를 정의했고 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과서는 132페이지고요. 생각 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AB라는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있을 텐데 그때 원점 O와 거리가 최소인 점을 한번 찍어보래요. 참 어렵죠?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는데 그것들마다 다 O와 거리를 재서 가장 짧은 거리를 판단해야 되니까 참 뭐 난감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P는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 P가 어떻게 찍었냐면은 자, 이 O라는 점에서 A, B라는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렇게 해서 찍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 P라는 점이 이렇게 이제 찍혔을 때 O에서 이룬 거리가 가장 짧은지 직선의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요. 자, 이 P라는 점이 아닌 다른 점을 한번 찍어봤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O랑도 연결해요. 이 점을 Q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O, P, Q는 결국 뭐가 돼요? 여기 이제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이 돼요. 그러면서 OQ는 그 직각삼각형의 빗변, OP는 높이가 되죠. 사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제일 길죠. 그럼 뭐예요? 높이보다도 가장 길 거고 그러면 OP보다는 이 OQ의 길이가 길다는 게 보장이 되니 이게 더 짧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점 아니더라도 다른 점을 찍어서라도 계속해서 직각삼각형을 구성하고 그때마다 OP는 높이의 역할을 하니 빗변보다는 짧지 않겠냐 그런 논리를 계속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는 점 P의 위치는 결국 O에서 직선 AB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번 직선 AB와 두 점 OP를 지난 직선의 위치 요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지금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수직관계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 열기에서 한 이 작업들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대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자, 근데 요거부터 한번 알아보세요. 두 도형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로 정의된다는 거.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것을 거리로 정의할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목표로 달려가야죠.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정의해요? 최단 거리로 정의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일관된 논리로 따진다면은 최단 거리로 둘 사이 거리를 정의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앞서 이제 생각 열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과 점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수선의 발을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이제 우리는 거리를 구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증명 과정을 볼 텐데요. 사실 그 교과서에 있는 증명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해도 좋긴 하지만 선생님은 또 다른 이제 증명 과정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그 과정을 좀 설명하고 공식까지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어진 것은 점 P,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L이라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P라는 점과 L이라는 직선 이렇게 애초에 주어지고 지금 우리는 거리는 최단 거리로 정의한다고 했으니까 P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린 요 H까지의 거리, 즉 PH의 길이를 구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요 빨간색 선분이요. 그죠? 근데 이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 경우를 나눴어요. A와 B가 모두 다 0이 아닐 때. 자, 지금 보면은 A와 B는 각각 X와 Y에 곱해져 있는 그런 이제 개수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제 0이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기울기가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쵸? 직선이. 그리고 둘 다 0이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럼 C만 남는데 C가 0이다? 얘는 이제 뭐 도형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만 0이거나 요렇게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한번 공식을 유도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둘 다 0이 아닌 경우. 그러면은 한번 따라 볼게요. 직선 L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 요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요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y는 꼴로 한번 바꿔보면은 x 앞의 개수가 마이너스 b분의 a죠. 자, 다음. 자, 그렇기 때문에 pH는 지금 여기 수직 조건이죠. 그래서 둘의 곱이, 기울기의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pH의 기울기는 a분의 b일 수밖에 없어요. 요건 이제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애니메이션에 한번 넣어봤는데 x2-x1 분의 y2-y1은 a분의 b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 p와 h 이 두 점에 대해서 이 선분의 기울기를 지금 구한 거죠. 이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그걸 등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자, 여기 잘 기억하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자, 요건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거고요. 자, 양변의 이 식에 a 곱하기 x2-x1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여기. 분모를 없앤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양변이 이제 A, B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고 여기는 A가 되는 분모를 갖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를 통째로 K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은 x2-x1은 여기 지금 K니까 AK가 되고 얘는 BK가 될 거예요. 뭐 KB, 뭐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지금 구하는 값은 앞에서 이제 P와 H 사이의 거리였어요. 근데 각각 점의 좌표가 x1, y1, 그 다음에 x2, y2니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이게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에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죠. 그쵸? 근데 여기 주어진 x1, 아니, x2-x1과 y2-y1에 대한 식이 k와 kb래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 대입해서 자, 요렇게까지 구할 수 있죠. k의 절대값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뭘 할 거냐? 이때 x2는 x1 더하기 ka, y2는 y1 더하기 kb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어진 식에 대해서 x1과 y1을 각각 우변을 이항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썼냐? 자, 우리 x2, y2는 h란 점으로서 지금 뭐예요? 주어진 식에 그 주어진 직선 방정식에 대입해 성립해야겠죠. 왜냐면 직선 위에 점이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되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x1 더하기 k와 y1 더하기 kb를 요 x2와 y2 자리 대신 대입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를 해서 k는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가능하죠? 다 이항한 다음에 k는 이렇게 좌변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제 k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 우리 앞서서 자, k 절대값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잖아요. 거기에 요 주어진 k 값을 절대값에 이제 대입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약분도 가능하겠죠. 요렇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공식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 잠깐 그 안내를 하면요. 지금 A랑 B는 아까 그 X, 그러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직선의 그 XY 앞에 이제 개수죠. 그쵸? 그것들을 한 번씩 제곱해서 더해서 근호 씌운 게 분모, 그러니까 분수식인데 거리 구하는 공식이. 그 다음에 분자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는 0의 그 직선에 는 0을 빼고 그 XY 자리 뭐를 우리가 그 직선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그 점,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죠. 그 점의 xy 좌표를 여기 xy 자리에 대입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공식의 형태만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얘를 잘 숙지해서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잘 이제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형태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다. 요거인 거죠. 그죠? 자, 다음. 이제 경우가 요거 이제 A와 B가 모두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공식을 유도할 수 있냐?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좀 따서 볼게요. 만약에 A가 0이다. B가 0은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by 플러스 c는 0이다 형태가 되겠죠. 왜냐면 애초에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a가 0이니까 by 더하기 c만 남아요. 그래서 지금 by 더하기 c는 0이다가 결국 뭐를 의미해요? 선생님 식부터 썼는데요.
요게 이제 y는 꼴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즉 뭐예요? x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x1, y1이 이쯤 있다 하면은 이 p와 h 사이 거리는 결국 뭐가 돼요? 이 점의 y좌표와 이 h, 이 직선의 사실 y좌표는 다 일치하죠. 마이너스 b분의 c로 둘 사이에 이제 차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y1 마이너스 b분의 c의 절대값. 왜냐면은 여기 절대값 씌운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y1이 좀 더 크다고 위에 있다고 이제 표현돼 있지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그림만 봐서는 그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지 p가 요 직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 씌운 거예요. 이렇게 차를 해서 그래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뭐예요? 앞서 우리가 유도했던 이 식에 a 자리에 0을 대입한 형태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a가 0이어도 앞선 a와 0이 b가 모두 0이 아닌 경우에 대해 유도했던 그 공식에 a에 0을 대입한 형태로 봐도 되는구나. 요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비슷하게 자 이번엔 b가 0일 때도 ax 더하기 c가 0이 될 텐데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돼요. 그래서 여기 점에 x좌표랑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절대값을 포함한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그럼 마찬가지 원래 그 a와 b가 0이 아닌 식에 대해서 b자리에 0을 대입한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냥 얘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각각의 이제 a와 b가 0인 경우에 대해서도 요 식에 이제 a와 b 각각 0을 대입한 형태로 나오니까 얘만 이제 우린 숙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1, y1이란 점과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거리는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아까도 이 숙지 방법을 소개했지만 이 x와 y의 개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서 근호를 씌운 게 분모. 그다음에 요 식에 x, y 자리에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지만 여기 딱 각각 대입해요. x와 y 자리에 x1과 y1을 그러고 이 이코르 0을 떼고 분자에 절대값 씌워서 위치시키면은 그게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그다음에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원점은 결국 뭐예요? x1과 y1이 둘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0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제 유도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5,3과 주어진 직선 사이 거리는 자, 지금 4와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더한다면 근호 씌우고 분모 그 다음에 x와 y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 3을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서 5가 딱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만 잘 숙지해서 우리가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었다 생각하고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자, 식을 쓰자. 자, 3과 4에 대해서 제곱, 다음 더해서 근호, 분모,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를 각각 x와 y 자리에 대입해서 절대값. 이거 계산하는 거죠. 5분의 4. 다음 2번. 원점과 직선이요? 자, 우선은 이 직선이 지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위치시키고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x, y 자리에 0을 대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x 앞엔 2, y를 여기 우변에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인데 그것을 이제 제곱해서 각각 더한 뒤에 근호 씌우는 게 분모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공식을 다 쓴 거야. 그 다음에 정리하면 5분의 4루트 5.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사실 뭐 어떠한 표현을 이제 제곱해서 더해서 근호 씌우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릴 수 있게 점의 좌표인지 x, y의 앞인 개수인지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여러분들 구분해서 적용해 주자. 자, 다음 2번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지금 뭐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넘어서 이제 뭐예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정의하냐? 아까 설명했지만 결국 뭐예요? 두 도형 사이의 거리는 최단 거리로 정의해요. 그래서 보세요. 자,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다. 그러면은 자, 그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한 점에 대해 또 다른 직선에 손의 발을 내려서 요 노란색 요 길이가 결국 뭐가 된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 수의 말이 아닌 다른 점들과 이어봤을 때 계속 뭐가 돼요? 이 직선의 이 선분에 대해서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얘가 높이가 되고 그게 이제 빗변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최단거리 이미 보장이 되겠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스님 설명한 부분을 이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래요. 3x-y 플러스 4는 0, 위에 한 점 0,4.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 이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한 직선에 대해서는 그냥 점만 확보해 놓으면 돼요. 그 직선 위에 한 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 직선에 대해서만 그 점을 하나 이제 이렇게 여기 요 점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0,4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점들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1,7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뭐 계산이 쉬운 그런 점의 형태는 하나의 좌표가 그냥 그 순수쌍이 돼서 0이면 좀 수월하죠. 그래서 0,4를 쓴 거예요. 다른 점이어도 상관없는데 뭐 이 y좌표가 0이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뭐 3분의 4,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4,0 정도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수월하잖아. 그냥 0,4를 쓴 거예요. 다음에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그러면은 여기 직선에 대해서 0과 4를 각각 x, y 자리에 대입해서 절대값 분자,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각각 제곱해서 더한 뒤에 근호, 분모 이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0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자 이제 요 주어진 직선의 평행하고 원점에서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좀 조건이 많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여기 직선의 평행하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울기는 확보해야겠죠. 근데 요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풀이를 그냥 볼게요. 여기서 이제 풀이를 그렇게 안 썼네요. 여기 더하기 K라고 적당히 뒀죠. 결국은 뭐예요? 이제 요건 역시도 사실 기울기를 y는 꼴로 표현하면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k만 더한 이유는 이게 결국 이제 y 절편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x랑 y에 곱해진 숫자의 그가 이제 여기 1이고 각각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이제 틀려지면 기울기가 달라질 텐데 그게 이제 일치하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으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상수를 적당히 더해서 y 절편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이제 평행 조건을 확보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그런 직선이 되도록 K를 구해주면 이제 끝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원점 사이의 거리가 2이므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썼고 그게 2가 되도록 하는 절대값 K가 이제 이런 식으로 K 값이 나온 거고 각각에 대해서 K를 대입해서 또는으로 두 개의 이제 방정식을 모두 구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 3번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 풀었다 생각하고요. 또 풀이 진행할게요. 자, 여기 주어진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고 원점. 그럼 뭐예요? 아까와 같은 전략을 쓰면 되겠죠. 3x-4y, 그 다음에 3이 아닌 다른, 그냥 적당한 k라고 상수를 두고 시작해요. 이게 이제 3이 아니면 평행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그래서 이게 1이 되도록 그렇게 k를 구하면은 절대값 k가 이제 5고, 그럼 k는 뿔마 5니 여기 이제 대입해서 두 개 다 또는으로 답을 인정하면 되겠죠. 비슷하게 2번. 자, 여기도 마이너스 2 대신 플러스 k라고 둬요.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다 건드릴 거 없죠. 그 다음에 0,1과의 거리 구하는 공식의 결과가 3이 되도록. 그 다음에 얘는 좀 복잡하네요.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3 루트 5가 된대요. 그러면은 k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뿔마 3 루트 5고 각각 대입해서 이렇게 두 개 모두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주어진 물음에 대한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생각 넓히기만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A, B, C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좌표가 확보됐는데 그것을 꼭 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볼게요. 우선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루트 29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자, 두 점 AB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점 C와 AB 사이 거리를 구해보세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A, B, C라는 꼭지점을 갖는 세 개의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 대해서 AB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럼 뭐예요? C와 요 AB의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빗변이고 지금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이게 높이가 돼서 빗변과 높이 확보했으니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은 지금 얘가 뭘 쓴 거냐면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쵸? A와 B요. 그래서 Y 변화량 분자, X의 변화량 분모. 그래서 지금 요거는 A라는 점을 지나도록 직선의 방정식 구성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공식을 쓴 거죠. 얘에 대해서 이제 Y는 꼴로 나오는데 그것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바꿔주면은 이제 2x 더하기 5y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C라는 점의 좌표가 1,3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지금 이 C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이 결과가 이제 이게 좀 칸이 좁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썼습니다. 좀 숫자가 더러운데 29분의 16 루트 29가 됐어요. 자, 그럼 됐네요.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그래서 8로 간단히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점의 좌표가 확보가 돼도 그것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모두 같이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해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엔 아마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 이제 원으로 넘어가네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